네, 오늘은 한빛고 1학기 기말고사 예상 실전 모의고사 1회 해설을 할게요. 일단 중간고사에 비해서 일단 기말고사 자체가 범위가 좀 더 어려운 범위예요. 네, 그리고 이제 그전 교육과정에서 없었던 새로운 행렬 부분도 들어갔기 때문에 행렬이랑 순열 조합은 좀 낯설어서 좀 어려울 수 있고요. BP보다는 낯설어서 어려울 수 있고, 그 다음에 순열조합 같은 경우는 계속 있었지만 세는 것 자체가 케이스라고 세는 것 자체가 좀 부담스러울 수 있고 꼼꼼하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방정식하고 2차 함수는 늘 하던 건데 좀 심하게 낼 수 있어요. 그래서 학교 프린트도 그쪽 부분만 나왔죠. 1회차에는 뭘 반영 안 했고요. 2회차나 3회차에는 학교 프린트를 좀 반영을 해서 출제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볼게요. 1번은 두 행렬에 대하여 A, B 빼기 B를 계산하면 A는 3명 2-1, B는 -1, 2, 5, 3니까 A, B 그냥 바로 계산합시다. 곱하면 -3, 0, 6, 1, -2, -5, -7, 여긴 4, 3 그죠? B는 요거니까 A, B 빼기 2, 5, 1을 하면 이건 -2, 이건 4, -12, 이건 2. 그래서 3번이 단순 계산 문제입니다. 2번, 다음 중 열방식의 해가 아닌 것은 그냥 풀어야 되죠. 지금 요 밑줄에 있는 놈이 인수분해가 돼요. 얘랑 얘를 푸는 건데, 교육과정 항에서는 하나가 인수분해 되거나 하는 형태 아니면 1차, 2차 이렇게 내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전에는 뭐 상호상을 없애준다 아니면 2차를 날려준다 뭐 이런 것도 있었는데 그런 건 이제 교육과정 좀 빠졌어요. 그래서 인수분해가 되는 놈이 보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x는 2y거나 아니면 x는 -y를 각각 대입해 보면 되겠지. 대입해 보면 얘는 4y 제곱이니까 5y 제곱은 10. y는 얼마 루트 2. 그러면 x는 복부 동순, 이 플러스면 플러스,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얘는 똑같이 넣으면 2y 제곱이 10이니까 y 제곱은 5지. 얼마 루트 5. 얘는 부호 반대니까 마플 루트 5 이렇게 되겠죠. 그럼 보기에서 없는 놈이 누구냐? 1번, 2번 여기 있고, 그지? x가 2루트 2인데 부호가 반대면 안 되죠? 네, 부호가 이거 똑같아야 되니까 얘도 역시 3번이 답이겠어요. 3번 연립부등식 10x 빼기 5 마이너스 2x 플러스 4 18의 해가 있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이렇게 풀고 이렇게 푸는 거죠. 1번, 2번 1번을 풀면 9x가 9, x는 1 이하가 되고 2번을 풀면 넘기면 -14, 2x, x는 -7 이상, 그지? 그래서 x는 -7 이상 1 이하야. 얘랑 얘를 더하면 -6이겠지. 4번을 봅시다. 2 절대값 x 빼기 3이 4x 빼기 6이다를 풀면 절대값이니까 일단 나누기 시작할게. x 빼기 3 절대값이 2x 빼기 3이니까 x 빼기 3이 요 플러스 1때보다 크고 마이너스 붙인 거 3 빼기 2x보다 작다. 그래서 방금 얘기한 것처럼 이거 풀고 풀면 되겠네요. 1번을 풀면 6은 3x, x가 2보다 크다. 2번을 풀면 x가 0보다 크다. 그래서 우리가 하면 x가 2보다 크다가 되겠죠.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간단한 문제들이죠. 5번을 볼게요. 행렬 a는 -2a, b, 2에 대하여 a 제곱이 0일 때 그냥 거듭제곱 하셔도 되고 직접 계산하셔도 되고 아니면 케이밀턴 정리를 쓰셔도 돼요.
편의점 정리 들어봤겠죠? 편의점 정리 써볼게요. 이게 더하면 제로니까 a제곱 빼기 더하면 제로 그 다음에 ad 마이너스 bc 그러면 더하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ab 2가 제로죠. 근데 문제에서 a제곱이 영행렬이래요. 그러면 얘가 0이어야겠죠? 그래서 ab는 마이너스 4입니다. 1번 직접 계산하셔도 됩니다. 맞죠? 서술이는 직접 계산해야 돼. 6번 xy가 자연수일 때 xy가 자연수 3x 플러스 2y가 11 이하가 되게끔 하는 수쌍의 개수는 나오면 어차피 노가다로 세야 되는데 앞에 개수가 큰 것부터 채워 넣는 게 좀 더 계산이 편해요. 그러니까 x가 자연수였으면 x는 1일 때 1 넣어보면 2y는 11에서 3 빼면 8 y는 1부터 4까지구나 4개 x가 2면 6이니까 2y는 5보다 작거나 나죠. y는 2분의 5니까 1부터 2까지 x가 3이면 9니까 이 y는 2 이하 y는 1이구나. 그럼 토탈 개수는 4개, 2개, 1개 순서쌍의 개수는 총 7개가 되겠죠. 4번 7번 240의 약수 중에서 240을 소인수로 해봅시다. 일단 3 곱하기 80이에요. 3 곱하기 5 곱하기 16이죠. 그래서 2의 4승 3 곱하기 짝수의 개수는 2가 적어도 하나 들어가면 되죠. 그러니까 전체에서 2가 하나도 없는 걸 빼면 되죠. 그럼 전체의 개수는 4 플러스 1, 1 플러스 1, 1 플러스 1에서 2가 하나도 없다는 건 2를 빼놓고 생각하면 되죠. 1 플러스 1, 1 플러스 1을 뺀 게 a가 되겠지. 2가 그럼 적어도 하나 있는 거니까. 그럼 5, 2, 2 빼기 2 하면 20에서 16. 그치? 3의 배수, 3이 이것도 적어도 하나 있으면 되죠. 전체에서 3이 없는 경우는 빼면 됩니다. B겠지? 요건 5, 20에서 10, B는 10이겠다. 그래서 10은 10 빼기 10은 6, 3번이 되겠습니다. 그 노가다로 세지 말고 이렇게 뭐가 적어도 하나 있다 그러면 이제 그게 아닌 상황을 전체에서 빼면 좀 생각하기가 편하다. 8번은 1학년 셋, 2학년 셋, 3학년 둘을 일렬로 세울 때 각 학년은 이웃하래. 그러니까 A1, A2, A3끼리 이웃하고 B1, B2, B3, 2학년끼리 이웃하고 C1, C2끼리 이웃해라. 이웃해라 그러면 묶어서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전체는 3개의 덩어리인 거는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 안에서 이웃하는 거. 이 안에서 순서를 바꾸고 이 안에서 순서를 바꾸면 되겠죠. 그러면 6 곱하기 2에 216 곱하기 2면 432. 그래서 5번이 되겠습니다. 차분하게 계산하면 풀 수도 있어요. 앞에 부분 문제들은. 9번 문제를 보면 어린지를 일렬로 배열할 때 양 끝에 모음이 오도록 해라. 양 끝에 모음이 오도록 해라 했으니까 자음 모음을 일단 구별을 해놓으면 좋겠다. 그치? 그래서 O-R-A-N-G-E니까 그래서 모음이 누구냐? O-A, E가 모음이고 자음은 R-N-G가 자음이잖아요. 양 끝에 모음이 오니까 어떤 모음이 양 사이드에 올까를 배치를 합시다. 순서가 있어야 되니까 3P2 모음 배치하죠. 모음 배치 배열. 그럼 이게 3 곱하기 2니까 6개죠. 그 다음에 나머지 4개 나머지를 배열하면 문자가 4개 남았으니까 4팩이죠. 24 6 곱하기 24는 44 1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10번은 남학생 5과 여학생 3명 중에서 이게 아니라 여기서 뽑아서 배열한다. 남학생 4, 여학생 2를 뽑아서 배열한다 그랬으니까 뽑아서 일단 뽑아야죠. 54 뽑아, 32 뽑아서 이제 6명을 배열하고 싶은데 여학생 둘이 이웃하고 싶대요. 그래서 이제 아까 방금 했지? 여1, 여2 묶어서 생각하면 되죠. 남 이렇게 배열하면 되니까 토탈 5개의 덩어리예요. 그 다음에 여학생 둘이 이렇게 이웃하면 되죠. 네, 뽑아서까지가 얼마야? 5, 3, 15지. 15. 얘는 120 곱하기 2니까 240. 따라서 15. 이 각각에서 이게 발생하는 거니까 240 하면 되겠죠? 이게 367 하나 쳤으니까 3604번. 11번은 문제 한번 보세요. 각 성분에 대한 조건을 줬죠? 각 성분에 대한 조건을 줬으니까 2 곱하기 2 행렬이래. 근데 I 여기는 1이고 1, 2, 2, 1, 2, 2니까 여기에 맞는 성분을 갖다 넣어주면 돼요. I랑 J가 같으면 둘을 더하래잖아. 1 더하기 1이니까 2가 되겠지. 여기 I랑 J가 같으면 더하기. I가 J보다 큰 경우 그럼 2 빼기 1이니까 1이 될 거야. I가 J보다 작으면 2배 하래. 2배 하랬으니까 얘가 2가 되겠죠. 그래서 모든 성분의 합은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4는 9가 되겠네요. 5번 시키는 거고 하나씩 그냥 차분하게 입력하시면 됩니다. 12번 A는 주어졌어요. 1, 5, 2, 4 B는 2, 1, 빵빵 3A 더하기 B 더하기 4X는 2X 더하기 5A 이렇게 중간고사에서 배웠던 이제 다항식 연산하고 비슷하죠? 하나씩 정리하면 되죠? 동류함끼리 X는 넘기면 2A 빼기 동류함끼리 계산을 2배 하면 2, 10, 4, 8에서 빼기 2, 1, 빵빵을 하면 같은 대응되는 성분끼리 계산하는 거죠. 0, 9, 4, 8 1행 2열 성분을 구하세요. 5번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어요. 13번 3차 방정식 2x 세제곱 ax 제곱 2ax 빼기 4는 0의 한 근이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이다. 개수가 실수잖아. A가 문제에서 실수라고 했어. A가 실수면 나머지 한 근은 나머지 근은 플레이 개수여야 되죠? 이렇게 되겠지. 저걸 뭔가 근으로 만족하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이걸 가지고 방정식을 만들어 보면 합은 마이너스 2, 곱은 1 플러스 3이니까 4의 x제곱 2x 플러스 4를 인수로 가져야 되겠다. 그렇지? 근데 최고차한 개수는 2야. 2x. 그렇지?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4니까 이렇게 근을 갖게 되겠죠. 2분의 1을 넣으면 0이겠구나. 그래서 근이 하나는 2분의 1, 나머지 한 근은 이렇게. 그래서 근이 하나는 나머지 한 근과 실근은 이렇게 되겠죠. 3번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 켤레를 갖는다는 거. 왜 실수 있게는 이렇게 켤레로 갖는다는 거에 중요한 정보지. 14번 x값의 범위가 0부터 3일 때 2차 함수 y는 이거 나오면 빨리 어떻게 바꿔줘야 돼? 축으로 먼저 빼주자. 축. 그러면 축이 2인 상황이야. 근데 0부터 3까지 0부터 3이니까 0부터 3까지 3이 축에 더 가깝지? 0이 좀 더 축에서 멀어.
네, 그랬을 때 최소값이 1이래. 최소값은 이번에 n 빼기 4가 1이래. 그럼 최대값은 x 대신 0을 넣으면 되겠네. x가 0이 그러면 n이겠지. 4, 4. 얘는 얼마에서 계산하면 5겠죠. 5번.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어려운 문제도 없어요. 아직까지. 그지? 해볼 만한 문제들이에요. 뒤로 갈수록 객관식 뒤로 갈수록 이제 조금 난이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게 보이죠? 15번. 이제 뭔가 합쳐놨어. 이제. 괄호 안에 뭔가 합쳐놨어. 나중에 이걸 2학기 때는 합성함수라 해서 배우는데 지금은 그 용어는 안 쓸게요. 그냥 뭔가를 합쳐놨어요. 복잡하면 어떻게 한다? 복잡하면 치환한다 라는 생각만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복잡하면 치환한다. 복잡하면 치환하는데 치환할 때는 우리가 뭘 해야 되냐? 범위를 체크해줘라. 범위 체크하자.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복잡하면 치환하는데 치환할 때는 범위를 체크한다. 마이너스 1 x는 4에서 y는 마이너스 x제곱 빼기 6x 3 x제곱 6x 플러스 89의 최소값을 구해라. 네. 뭔가 복잡하지? 이걸 전기하면 4차니까 이놈을 치환해보자. 세모라고 해보자. 그러면 마이너스 1부터 이놈은 그림이 이렇게 되죠. 0, 6이고 축이 3이에요. 근데 마이너스 1부터 3이에요. 마이너스 1부터 3.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이 빨간색 3까지. 그럼 범위가 나오지. 그러면 마이너스 1일 때는 넣으면 얼마? 7이야. 세모는 7이 맥시멈이구나. 그 다음에 3을 넣으면 9에서 18 쓰니까 마이너스 9구나. 세모가 범위가 이렇게 나와요. 마이너스 9부터 7까지.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세모 제곱 3세모 플러스 30이야. 얘의 축은 얼마야? 2분의 3이잖아. 2분의 3. 2분의 3. 네, 2분의 3이야. 그럼 2분의 3에서 7까지가 멀어. 2분의 3에서 마이너스 9까지가 뭐냐? 빼보면 7에서 2분의 3을 뺀 거야. 마이너스 9에서 2분의 3을 빼보면 마이너스 9가 훨씬 더 멀죠? 7은 상대적으로 좀 가깝죠. 여기가 마이너스 9, 여기가 7. 플러스 7이겠죠? 여기서 여기까지. 여기가 미니멈이겠구나. 최소값이니까 나는 마이너스 9를 넣어야지. 마이너스 9로 마이너스 81, 마이너스 27, 29. 그러면 81, 27은 108이거든. 108에서 39를 마이너스 89구나. 소리. 89로서 39가 썼네. 89. 그러면 108에서 만약 108에다가 그 89로 마이너스 19겠죠? 3번. 그래서 축으로부터 누가 더 멀리 떨어져 있냐? 복잡하면 치환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것 같아. 16번 실수 ABC 부등식이면 실수범위라고 했죠? 허수범위면 우리가 부등식을 풀 수가 없다 그랬죠? 얘의 해가 ax 제곱 bx 플러스 c가 0보다 크다의 해가 2x 3다. 이렇게 되는데요. 그러면 얘 그림부터 먼저 보라야지. 요건지 이 6개의 그림 중에 해당하는 상황이 뭔지를 보라 그랬어요. 0보다 큰데 닫힌 범위이려면 이 중에 뭐야? A지. 2, 3이어야 되겠네. 그래서 뭐야? A가 0보다 작구나. 그치? 2고 그 다음에 근과 기세하는 걸 써보면 2 플러스 3은 마이너스 A분의 B 2 곱하기 3은 A분의 C구나. 그치? B는 마이너스 5A C는 6A. 이렇게 부호도 할 수 있고 한 문자로 통일도 할 수 있어. 그치? 그러면 이제 CX 제곱 BX 플러스 A 요 풀래. C는 6A 6AX, B는 마이너스 5AX, A는 A. 그러면 A로 묶을 수 있지. 6X 제곱 5X 플러스 1 0보다 크다.
A가 방금 0보다 작다는 걸 구했으니까 A로 나누면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요. 2x제곱 x 플러스 1 0보다 작죠. 인수분해가 되죠. 2분의 1, 3분의 1 해서 2번이 됩니다. 그래서 이 6개 주어진 2차함수가 이 중에서 뭔지를 찾아내는 거야. 그래서 부호도 찾아내고 하나로 몰빵을 할 수 있죠. 이제 17번 이제 낸거 점점 빠진다 했지. 17번 이제 어려워요. 잘 보세요. 그림과 같이 2개의 정삼각형과 3개의 정사각형으로 이루어져 있대. 네, 정삼각형. 근데 조건을 보시면 1, 2, 3, 4, 5, 6 중에서 일부를 사용하여 5개의 정다각형 내부의 숫자를 적을 때 다음 조건을 만족해라. 한 개의 정다각형에는 하나의 숫자만 적을 수 있고 그 숫자를 여러 번 사용할 수도 있다. 그런데 가하 조건을 보면 3개의 정사각형에 적혀있는 수는 정삼각형에 적혀있는 수보다 무조건 작다. 그 다음에 변을 공유하는 정다각형에 적혀있는 수는 서로 달라야 됩니다. 다르고 달라야겠죠. 삼각형이 사각형보다 숫자가 크다. 1부터 6까지 가능하죠. 아무튼 이게 더 크다고 했으니까 여기 오는 수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 A, B, C, D, E라고 하고 A, B에 올 수 있는 수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A, B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요. 뭐 푸는 방식은 너무나 다양하니까 제가 푸는 방식이 꼭 최고라고 할 수는 없어요. 아, 이런 방식도 있고 저런 방식도 있구나. 근데 저는 얘가 여기 삼각형이 사각형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그치? 크다라고 했으니까 저는 얘네들을 기준으로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는 A랑 B랑 같을 때랑 다를 때를 나눠도 되고 안 나눠도 돼요. 그건 꼭 왜냐면 얘 이웃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나눠도 되고 그랬잖아. 나눠야 된다가 아니라 나눠도 되고 안 나눠도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A, B 중 미니멈이 누구냐를 해볼게요. 미니멈이 6이다. 그럼 6이라는 얘기지. 그러면 A, B 있을 때 다 6이라는 얘기예요. 6 이렇게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얘네들은 1부터 5까지 올 수 있죠? 그러면 C, D, E는 1부터 5까지 가능해요. 1부터 5까지 가능하니까 얘는 한 가지고, 그지? 여기는 한 가지. 그 다음에 여기는 1부터 5까지 여기 5개가 올 수 있어. 얘는 얘랑만 다른 거지. 어차피 얘네들은 다 다르잖아. 얘는 얘랑 다르는데 어차피 1부터 5까지 골랐으니까 겹쳐질 일이 없어. 얘는 그러니까 4. 그리고 얘랑만 다르니까 4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80. 네. 그 다음에 미니멈이 6인 경우 A, B의 미니멈이 6인 했으니까 5인 경우 그러면 얘는 올 수 있는 거지. 각각 5, 6 올 수 있는데 각각 5, 6 올 수 있잖아. 5, 6 올 수 있는데 미니멈이 5라고 했으니까 6 방금 했던 요 경우 하나는 빼야 돼. 각각 5, 6 올 수 있는데 둘 다 6인 경우는 하나 빼줘야죠. 그러면 얘는 C, D, E는 1부터 4까지 올 수 있겠죠. 미니멈이 5가 왔으니까. 그러면 쟤는 4가지, 얘는 3가지, 얘랑 다르니까 얘는 또 얘랑만 다르면 되지. 얘는 신경 쓸 거 없잖아. 3가지. 3 곱하기 여기는 36이죠. 108. 세 번째는 A, B의 미니멈이 4인 경우. 그러면 얘는 4, 5, 6에서 오는 거지. 4, 5, 6에서 올 수 있어요. 미니멈이 4니까 5, 6에서만 고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얘는 4, 5, 6, 4, 5, 6이니까 각각 3가지씩 올 수 있는데 미니멈이 4니까 4가 적어도 한 번 들어가야 돼. 미니멈이 4라는 건 4가 적어도 한 번 들어가야 되니까 5, 6에서만 고르면 안 된다. 5, 6에서만 고르면 안 된다. 그럼 여기는 이제 미니멈이 4가 왔으니까 얘는 1, 2, 3에서만 고르면 되지. 1부터 3까지에서만 고르면 되겠지. 3, 2, 그럼 얘는 얼마야? 5 곱하기 12, 60. 마지막 네 번째는
A, B의 미니멈이 3인 경우 미니멈이 3이다. 그럼 여기는 이제 앞에는 3부터 6까지 올 수 있지. 여기는 1부터 2까지 올 수 있어. 그치? 그러면 똑같은 방식을 풀면 여기에 1, 2, 3, 4, 5, 6, 3, 4, 5를 볼 수 있는데 미니멈이 3이라는 건 3이 적어도 한번 쓰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지? 3이면 적어 써야 되니까 4, 5, 6에서만 고르면 안 됩니다. 4, 5, 6에서만 고르면 안 됩니다. 4, 5, 6에서만 고르면 안 되니까 A, B. 그 다음에 지금 규칙이 보여? 누가 하면서 처음에 5, 4, 4, 4, 4, 3, 3, 3, 2, 2, 2, 1, 1이겠지. 그 다음 건 안 해도 된다는 게 보이지. 다섯 번째 케이스는 없겠지. 1 빵빵이니까. 16에서 9를 빼면 7, 14. 그치? 더 해봅시다. 80, 108, 60, 14는 80에서 188, 60, 248, 14, 262, 5번. 쉽지 않죠? 네, 저는 이런 규칙으로 이런 걸로 나눴지만 꼭 이래야 되는 건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풀었지만 하나의 가이드라인일 뿐이고 대신 뭔가 기준이 있어서 하나씩 나누기는 해야 돼. A, B로 안 해도 돼. C, D로 해도 되고 아니면 노가다로 그냥 A가 6일 때 또 얘가 뭐 5일 때 이렇게 다 하나씩 케이스 나눠도 돼요. 그냥 참고 삼아서 이렇게 저는 했다. 중요한 건 이렇게 큰 틀을 나누는 연습을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좀 해보셨으면 좋겠다. 18번. 18번 문제 한번 보세요. (18번을) 보면 실수 K에 대하여 실수 K에 대한 함수가 인수분해가 되지. 마이너스 2를 넣으면 0이고 1을 넣으면 또 0이네. 그림이 2, 1, 0 아이고 0, 1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요 바깥에서는 이렇게 올라간대요. 이렇게 올라가고 이 사이에서는 부호를 반대 붙였으니까 이렇게죠. 근데 대충 그리지 말고 요 사이값을 넣어봐야 돼. 0일 때는 얼마냐? 요 간격을 대충 그리지 말고 0일 때가 요 간격 맞춰서 이야, 그치? 축이 여기니까 여기도 있겠지. 마이너스 1은 요 그림이 이렇게 해야 돼. 그치? 마이너스 2분의 1 넣으면 분수 형태로 그렇지. 여기가 2구나 이렇게 된다. 그 다음에 기울기가 y는 x 플러스 k랑 만나는 선호하는 교점의 개수를 보래요. 그지? 선호하는 교점의 개수. 선호하는 교점의 개수는 우리가 이제 풀어봐야지. x 플러스 k니까 기울기가 1.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려놔야 내가 좀 잘 보여. 그치? 그러면 내가 기울기가 요 놈일 때가 어떻게 되냐를 봐야 돼. 여기일 때가 요걸 됐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원래 그래프를 그렸다면 얘가 이렇게 되는 거지. 여기도 두 칸 내려가서 이렇게 돼서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 대충 그렸으면 좀 힘들 수 있죠. 그러면 원래는 요 점을 지날 때가 기울기가 1이야. 근데 여기가 접선인지 아닌지 알 수 없어. 접하니까 이게 함경을 찾아보면 아는 게 아니잖아. 모르지. 접하는지 안 접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치? 왜냐하면 이게 접하는 상황이면 교점이 하나지만 만약에 요즘에서 이렇게 올라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는 상황이면 두 개일 수도 있거든요. 그치? 요거를 확대해서 본다고 치면 그렇기 때문에 애매할 때는 직접 풀어보는 거예요. 직접 풀어봐서 내가 판별식을 써서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을 직접 해야 돼. 의심이 되면 확인해야 돼. 그렇죠? 의심이 되면 확인. 그냥 그러겠지 느낌으로 가서 확인을 꼭 해보셔야 돼. 그치? 그러면 내가 요 부분은 y는 x제곱 플러스 x 빼기 2니까 x제곱 x 빼기 2랑 x 플러스 k랑
그지? 넘겨서 판별식이 0이려면 K가 그냥 마이너스 2면 되죠? K가 마이너스 2라는 얘기는 K가 마이너스 2라는 얘기는 접하려면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접한다는 얘기야. 접하려면 어디야? 여기지 여기. K가 마이너스 여기. 요때가 접한다는 거야. 요때가 마이너스 2니 그 미리 이렇게 점을 찍어놓으면 편하지. 그러니까 여기는 접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접선의 기울기가 1이라는 얘기는 이렇게 더 가파르게 올라가니까 여기서는 실제로는 어떻게 된다는 거야? 접선의 기울기가 1보다 더 크다는 얘기죠. 실제로는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가니까 여기서 이렇게 되고 여기서 기울기가 아까처럼 이렇게 관통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통과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때는 접하지 않는다라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죠. 확인 이렇게 해봐야 돼. 접하지 않는구나. 이때는 그냥 하나구나. 그 다음에 K가 마이너스 요거 지날 때 K가 마이너스 1이죠. 왜냐면 요거 x절편이 1. 이때는 교점이 하나야. 그럼 이렇게 가면 이제 교점이 두 개씩 만나겠지. 두 개 계속 두 개니까 신경 쓸 필요 없고 여기서 요거 2, 요거니까 이렇게 될 때가 교점이 처음으로 하나, 둘, 세 개가 되겠지. 요점 지날 때 K가 2, Y는 X 플러스 2일 때 3개. 여기는 1개. 그 사이는 2개. 그러니까 계속 이제 처음에 둘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요 사이가 하나, 둘, 셋, 4개잖아. 언제까지? 요 접할 때까지. 접하는 걸 우리가 구해봐야 돼. 접하는 걸 구해봐야지. 접할 때는 위로 뒤집어졌으니까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랑 그 사이에 있는 범위 걔랑 x 플러스 k랑 판별식 영역들을 풀어봐야지. 2x k 빼기 2는 완전 제곱식이려면 요놈이 1이면 되지. 그래서 k가 3이야. 이때가 k가 3이구나. k가 3일 때는 딱 3개고 그 사이는 4개가 되겠구나. 그거보다 크면 이제 다시 2개 이쪽 하나 이쪽 하나. 그럼 이제 정리를 해보자. GK라고 했으니까 GX를 그려보면 K 값에 따라서 K가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1개야. 빵개지. 안 맞는 마이너스 1대가 1개야. 표시해보자. 1개. 그 다음에 여기는 빵개. 그치? 그럼 그 뒤로는 언제까지? K가 2일 때까지는 계속 2개야. 2일 때까지는 2개. 0, 1, 2일 때까지는 계속 2개. 2일 때가 딱 몇 개야? 3개. 2일 때가 3개. 요 간격을 맞게 해줘야 돼. 그래 나중에 뭐 그림을 때 실수 안 하니까. 그 다음에 2에서 3까지는 4개. K가 3일 때가 4개. K 때가 딱 3이니까 그 사이는 4개. 그리면 이렇게 되는 거지. 4, 3, 2, 1, 그 다음에 K가 3보다 커지면 다시 2개. 이런 형태로 그림이 가죠. 근데 GX로 쓰기로 했으니까 X로 쓸게요. 요 놈과 Y는 T, X 플러스 1 플러스 1, T로 묶으면 이렇게 되죠? 얘가 의미하는 바는 뭐지? 항등식이죠. T의 값에 관계없이 마이너스 1,1을 지나가는 직선이야. 요 점을 지나가는 직선이야. 그러면 언제 교점이 가장 커지고 작을까? 그럼 교점 요령 무조건 지나가. 한 개는 무조건 지나가. 그러면 최소일 때 T가 실수라고 했으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지나거나 이렇게 지나면 그냥 한 개야. 한 개. 그래서 미니멈은 한 개구나. 한 개. 그럼 이제 제일 많아질 때가 언제냐? 이렇게 이제 0보다 커지면 요 밑에랑 만나겠지.
이렇게 좀 만날 것 같아, 그치? 만날 것 같아. 이렇게 만나는데 하나 만나, 둘, 요놈도 만나, 셋. 그 다음에 요거까지 만날 수 있네. 요거까지 만날 수 있지? 요놈 지나면서 요거까지 지나면. 근데 내가 궁금한 건 하나, 둘, 셋, 네 개 요거까지 만날 수 있나 보자. 그럼 요 사이를 지나가야 되는데 요거 지나갈 때를 보자. 요거 지나갈 때를 보면 기울기가 딱 정해져. 여기서 3 지나갈 때 2야. 3, 2, 3, 2. 그때 요거까지 지나가냐 해보면 안 돼요. 근데 내가 아까 말했잖아. 그림을 정확하게 그려야 이거 지나가는지 안 지나가는지를 파악할 수 있어. 그럼 요점 지나갈 때 기울기는 뭔가를 봅시다. 요점 지나갈 때는 기울기가 4 갈 때 3지. 요놈의 기울기는 3분의 2인데 내가 요점을 지나가게 하려면 기울기가 4분의 3이니까 둘이 일치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요걸 지나가면 요걸 만나지 않고, 그치? 요걸 지나가면 요걸 만나지 않으니까 맥시멈은 4개겠구나, 5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1 플러스 4는 5겠군요. 4번. 좀 쉽지 않죠? 18번은. 그래서 시간 관리를 잘해서 너무 어려운 문제들을 좀 패스할 수 있으면 패스하면 되겠죠. 할 수 있으면 하는 거. 19번. 서술형에서 3개 남았는데 여기서도 이제 함정이 있거나 이런 것도 좀 조심해야 돼요. 그렇죠? 제가 종류를 하나씩 냈습니다. 19번에 첫 번째는 서술형 1번은 행렬 문제예요. 거기 그냥 하나 나와 있지. IJ는 I 빼기 J 플러스 1, BIJ는 I 플러스 J 플러스 1이야. 그러면 A부터 봅시다. 1행 1열은 1, 1행 2열은 0, 2행 1열은 2, 2행 2열은 1. B는 1행 1열은 3, 1행 2열은 4, 2행 1열은 4, 2행 2열은 5. A, B를 계산해봅시다. A, B를 계산해보면 3, 빵, 4, 빵, 6, 4, 10, 8, 5, 13. 2행 2열의 성분을 구하세요. 13이 되겠습니다. 차분하게 하시면 되겠죠. 앞에 객관식에도 비슷한 게 있었잖아요. 그보다 약간만 조금 더 연산을 넣어봤어요. 20번.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부등식, 모든 실수야. 그 모든 실수에 대해 성립하는 거예요. 부등식이라 했어. 우리가 의심을 해야지. 뭘 의심을 해야 돼? 모든 실수에서 그냥 부등식이야. 뭐가 없어? 몇 차라는 말이 없어. 몇 차, 1차, 2차 그런 말이 없으니까 우리는 개수가 미지수면 늘 경우를 나눠야 돼요. 그래서 실수할지 말라고 해서 넣은 거예요, 문제. K표 3이 0보다 크면 그림은 이렇게 이 셋 중에 하나지. 근데 모든 실수에서 0보다 커야 되니까 이 경우겠죠.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 돼. 1 빼기 3의 제곱 빼기 2배 1 빼기 3이 0보다 작다. 전개하지 말라고 했어. 인수분해 하라겠죠. K 빼기 3 대 K 빼기 3 빼기 2가 0보다 작으니까 K는 5보다 작고 3보다 크다. 이거랑 반드시 범위 비교하라 그랬어. 요거 오케이. K 빼기 3이 0이면 그냥 0 플러스 2니까 0보다 크다. 성립하죠? K가 3인 거? 오케이. K 빼기 3이 0보다 작으면 그림은 요놈 아니면 요놈인데 세 가지 케이스 모든 실수에서 0보다 크지 않죠. 성립하지 않겠네. 그러면 K는 요놈에다가 3까지 추가를 해줘야 돼. 이 등호가 들어가서 3이다. 꼭 개수가 미지수면 몇 차인지 확인해서 케이스를 다 나눠서 써줘야 돼요. 안 그러면 감점 나옵니다. 마지막 21번. 이것도 되게 유명한 문제입니다. 서로 다른 종류의 꽃 세 송이랑 꽃은 다르대. 꽃은 다르다.
근데 초콜릿은 작다. 기준을 뭘로 하느냐는 뭐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내가 기준을 세운다는 게 중요한 거지. 기준을 세워야 돼. 초콜릿을 기준으로 할 건지, 꽃을 기준으로 할 건지 기준을 세운다는 게 중요해요. 4명의 학생에게 나눠 주는데 아무것도 못 받는 학생이 없어야 된대. 4명의 학생이. 둘 다 연습하세요. 초콜릿을 기준으로 연습하시고 꽃으로도 연습하시고. 그치? 이건 2개, 이건 3개라고 있으니까 저는 초콜릿으로 해볼게요. 하지만 꽃으로도 해보시고 초콜릿으로도 해보시고 다 해보세요. 실제 시험은 요거랑 좀 더 다른 복잡하게 낼 수 있으니까 초콜릿이 서로 같다 그랬으니까 초콜릿 한 명이 다 가져가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초콜릿을 나눠서 가져가는 경우도 있겠죠. 더 복잡하게도 많이 냈어. 학교에서 초콜릿 3개도 나온 경우 있고 많아. 그치? 초콜릿 이렇게 있으면 꽃은 3개가 있다고 했으니까 여기에 꽃을 그냥 A, B, C라고 이렇게 해야겠지. 여기에는 이제 꽃이 내가 일단 꽃을 채워야 되잖아. 그럼 꽃이 하나 남는데 여기서 이제 케이스가 2가지 케이스가 나와요. 누군가 꽃을 2개 가져갈 수 있고 두 번째는 여기에 3번째 케이스가 나오는 거지. 초콜릿 A, B인데 꽃을 하나를 여기에 하나 가져가는 거야. 총 3가지 케이스라는 게 중요하죠. 얘는 초콜릿이 그냥 하나의 꽃이라고 생각해도 되잖아. 그냥 4뿔입니다. 20 플러스. 얘는 초콜릿 줄 똑같으니까 그냥 4명 중에 초콜릿 누구 줄까? 누가 초콜릿이냐 고르는 거죠. 그럼 이제 2사람 남았잖아. 2사람한테 이번엔 누가 둘 중에 2개 가져갔냐? 누가 꽃 2개냐? 2개 골랐지. 그 다음에 어떤 꽃 2개냐? 셋 중에 2개가 고르면 끝이죠. 6, 2, 12, 36. 얘부터 볼게요. 얘는 초콜릿을 누가 초콜릿이냐 똑같이 갈 거예요. 그 다음에 누가 꽃도 가져갔느냐? 꽃도 가져갔어. 초콜릿 둘 중에 한 명이 꽃도 하나 가져갔잖아. 어떤 꽃을 가져갔냐? 어떤 꽃을 가져갔냐? C라는 꽃을 가져갔습니다. 그럼 이제 나머지 배열하면 되지. 나머지 꽃 배열. 6, 2, 12, 6, 72, 56, 24. 이렇게 적용했지만 꼭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건 아니고 아까 말했죠? 꽃을 기준으로 먼저 하셔도 돼요.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1번 내기 기준을 세워서 푼다라는 게 중요하지. 132. 그래서 최대한 좀 다양한 문제들을 좀 풀어보세요. 나는 기간 많다고 하면 많을 수도 있고 적다면 적은데 최대한 많은 문제들을 풀어보면서 연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여기까지. 그래서 기말고사 때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수고했어요.